그리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치원을 보내면 문제 행동이 생길까? 왜냐면 저희는 방문교육 가면서 이런 뭐 유치원을 다녀서 문제 행동이 생겼다라는 걸 많이 들었고,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수백 마리 강아지들 중에 지짐이 생겼다고 한 경우는 한 2마리 정도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하면 그 인터넷에서 보호자님들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소심하고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케어해주지 않으면 다른 강아지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치이고 이럴 경우에는 엄마한테 있을 때 엄마한테 의지해서 여기서 받던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의지했을 때 있고 엄마한테 믿고 엄마를 믿고 다른 강아지 산책 중에 만나는 강아지나 애견 카페에서 만나는 강아지한테 더 짖음으로 센 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만 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보고 놀이터에 아이들끼리만 풀어놨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리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 강아지들끼리 그러지 못하면 강아지들끼리 살짝이라도 서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맞아. 문제 행동으로 생길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그럴 상황이 많지만 네. 근데 운영을 잘 한다면 그럴 상황은 좀 현저히 낮다라고 네. 좀 알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지짐에 대해서 좀 이런 것 같고. 네네. 그럼 뭐 분리불안증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원이 분리불안으로 완벽히 해결될 수는 없고요. 좀 도움이 되는 집에서 같이 교육을 해주신다면 유치원에서 워낙 많은 에너지 해소와 그 엄마랑 떨어져 있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100% 다 의지해서는 실망하실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아까랑 비슷하게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유치원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분리불안이 있으니까 유치원에 보내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겠네요. 네, 없어요. 우선은 본인 급한 사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집에서 일단 보내면 짖진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도 수업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가정 있잖아요. 분리불안증으로 인해서. 네네.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강아지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보내면서 교육을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애가 분리불안증이 있으니까 유치원 보내면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유치원 보내면 마운팅, 네. 그리고 마킹, 네. 뭐 다리 들고 싸는 거, 네. 좀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마운팅을 유난히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적인 개념의 마운팅이 아니라 너무 친밀감, 에너지가 넘쳐서 놀이 방식이 그렇게 돼버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오면 약간 안 하던 애가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재해주고 못하게 하면은 또 바로 괜찮아지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마킹을 하는 경우에 보호자님이 가끔도 저희 지금까지 몇백 마리 중에 딱 2마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마킹을 하는데 산책할 때만 마킹을 하지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우리 애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호자님이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친구는 집에서는 그 친구도 문제는 안 되지만 여기 유치원에서 마킹을 안 하는 친구가 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엄청 소심한 친구였는데 적응을 다 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안 하게 되긴 했어요. 하다가 안 하게 됐다. 네, 네. 근데 집 안에 들어와서 마킹을 하는 경우는 여기 저는 본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른 에너지 해소량이 부족해서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마킹이나 실내 마킹이 아마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유치원에서 제대로 스트레스를 잘 풀면 뭐 집에서 좀 문제 행동이 굳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당연히. 네네. 잘못 운영되는 곳에서 네. 강아지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집안으로 가면 당연히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을 보내면 문제 행동이 생긴다. 좀 이런 개념보다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을 보내면 네. 당연히 집으로 갔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문제 행동으로 많이 이어지는데 좀 운영이 잘 되는 곳에서 유치원을 보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집에 가서도 문제 행동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생기지 않겠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유치원도 그렇고 네. 유치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가 아니라 그 유치원이 어떤 곳이고 그 유치원에 어떤 선생님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시설이 예쁘고 막 넓고 이런 거는 그게 의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보낼 때 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저희 얘기를 좀 통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현직으로 오래 계신 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건 보호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애는 유치원에서 잘 노는데 우리 애는 왜 못 노냐? 우리 애도 그런 애처럼 잘 놀게 해달라. 좀 이렇게 좀 강아지를 존중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인사겸상 하시려고.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는 건 엄마 친구 아들. 그냥 내 친구는 수학 잘하는데 너는 왜 수학 못하냐. 맞아. 그래서 좀 자신의 강아지한테 너무 큰 욕심은 바라지 마시고 일단 노력은 해보셔야겠죠. 노력은 안 하면 안 되시는 거고. 노력을 좀 해보시다가 강아지 성향이 진짜 너무 안 되고 노력을 해보시다 강아지 성향이 너무 여기랑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성향을 존중해 주시면 되지만 근데 뭐 해보지도 않고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강아지가 잘 맞아 하는지 적응을 잘하는지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선 바로 적응을 잘 하던 경우에는 한 달 이내로 이제 저희 선생님이 아이들이 여기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면 이제 당연히 보시는 대로 잘 적응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 안에서 잘 노는 영상을 분명히 보내드리는데도 문 앞에서는 오기 싫어하는 모습을 약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친구는 오히려 더 신나게 들어올 거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좋아지지 못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이제 추천드리기에 좀 그렇죠. 좀 유치원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거나 이런 모습인 건가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들이 잘 그 아이에 맞게 스코드 맞는 친구를 따로 소개시켜주면서 빨리 사회성이 키울 수 있고 빨리 적응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치원에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한 달 이상 유치원을 보냈는데도 계속 구석에만서 막 덜덜 떨고 있고 적응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친구라면은 적응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치원에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4~5살 이상 된 강아지들은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그 앞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추천을 안 드리고요. 4~5살 이상 친구. 너무 조심한다면. 네. 근데 이제 1살, 2살 미만인 친구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사람 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소심하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평생 소심한 아이로 크게 놔두는 것보다는 젊을 때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결국 극복해 나가서 좀 더 예민해지지 않고 이런 즐거움과 이런 에너지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계속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살 미만 강아지들은. 맞아. 3~4달 있어봤는데도 타도가 없으면 유치원을 바꿔보는 게 나을까요? 1~2달 안에 그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일단 집에서 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유치원마다 또 맞는 유치원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유치원도 있으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도 네, 저도 보호자님들한테 이 친구는 조금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고 좀 일단 유치원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쉬게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억지로 계속 보내세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1년, 2년 한참 지나고 나서 조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만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봤던 거는 좀 저희 보호자분들 좀 많이 여쭤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몇 가지 했는데 정말 많잖아. 이외에도 한 저 몇 시까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또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은 이렇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보호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하실 말씀? 제가 유치원 인터뷰를 오늘 한다고 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많이 검색해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고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우리 왈스 대표님한테 행동교정도 배워서 방문 훈련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었고 유치원 운영도 여러 번 하면서 많이 하면서 2가지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으니까 신뢰하시고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네. 뭐 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또 네. 다시 와도 될까요? 그럼요. 좀 저희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보호자님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애들이랑 놀다가 집에 갈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